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70대 한인이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겨눈 용의자에게 저항한 한인 피해자는 머리를 수차례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4살의 데보라 김 씨. 지난 토요일 낮 12시 10분 평소 다니던 한인타운 길을 걷던 중 제임스 M. 우드와 하버드 교차 지점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곳에서 용의자와 만나 옆에서 10차례 이상 가격을 당한 후 5분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본 용의자는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정신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키는 피해자와 비슷했고 몸도 왜소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김 씨를 향해 총을 겨눴고 김 씨는 페퍼 스프레이를 쏘며 저항했습니다. 당황한 용의자는 총을 발사했고 이후 권총 손잡이 부분으로 수차례 구타했습니다. 이 얼굴 반쪽은 완전히 맞았죠. 여기 어깨에서부터 여기 등짝까지는. 피해자 김 씨는 얼굴과 어깨, 팔 등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아시안 징후, 혐오범죄 증가로 페퍼 스프레이와 호루라기, 각종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녔지만 대낮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폭행 피해를 당하리라 생각하지 않아 페퍼 스프레이만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죽었죠. 패서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때리는지. 피해자 김 씨는 폭행 사건 당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찰서에 가서야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서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고 그냥 드러났었어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실려갔는데 실려갈 때까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개떨듯 떨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하니까 막 뜨거운 담요를 갖다 막 뒤집어 씌더라고요. 피해자 김 씨는 이번 사건을 징후범죄로 단정지을 순 없지만 용의자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폭행과 함께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강도지 달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이리 오라고 자꾸 이렇게 오라고 총 들고서 오라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하면은 내가 줄 텐데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피해자 김 씨는 2000년 초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용의자가 징후범죄로 자신을 폭행하고 욕을 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도 이 땅의 원주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같은 외국 사람으로서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통해 총은 비비총이나 가짜총으로 보고 용의자 체포를 위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건 당시 지나가던 차에 많은 한인들이 보고 있었다며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크래션 한 번도 안 누르고 그냥 간다라는 게 나쁜 사람이니까 잡아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저길 안 해. 오히려 나를 쳐다보고 가는 그 차들이 너무 좀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LA 카운티도 오늘부터 위험 등급이 오렌지로 내려가면서 방역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의 실내 영업 허용, 그리고 식당의 수용 인원도 확대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이 레드에서 오렌지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2주 동안 카운티 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오렌지 등급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술집의 경우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바의 경우 야외 영업이 허용되며 테이블은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테이블당 최대 3가정, 6명까지 허용되며 이용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됩니다. TV 시청은 허용되지만 라이브 공연이나 중계는 아직 안 됩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양조장의 경우 실내 영업이 가능하며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 또는 인원 제한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야외 영업도 가능하나 술집과 같이 8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식당과 극장은 수용 인원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 200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볼링장과 실내 카드룸 그리고 수영장은 최대 25%의 수용 인원 제한 하에 재개장이 가능합니다. 카드룸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며 카드 테이블에서 식사 또는 음료의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스포츠의 경우 2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는 대회일 경우 공공보건국의 신청에 승인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마켓을 비롯한 소매업소는 75%의 수용 인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교회, 박물관, 동물원 등은 50%, 실내 체육관이나 요가 스튜디오 또는 놀이공원의 경우 25%, 야외 스포츠나 라이브 공연은 33%를 지켜야 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이러한 완화 조치에 대해 감염자의 수치는 내려가고 있지만 80%의 백신 접종에 다다르기까지는 아직도 12주가 남았다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위험 등급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미 전역 곳곳에서는 또 한 번의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어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이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rends and data have been indicating cases are increasing nationally, and we are seeing this occur predominantly in younger adults. This is why you've heard me so clearly share my concern. We know that these increases are due in part to more highly transmissible variants, which we are very closely monitoring. 이 같은 분석은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염 확산이 이뤄지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학교 리오픈 등과 여러 경제 재개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And as more schools are reopening, it's even more important to make sure they do so safely, with strict adherence to CDC guidance, and for all of us to roll up our sleeves for a vaccine as soon as we can. 전문가들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주민들의 백신 접종 기피 현상,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우려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가 늘어나 6만 2천 명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를 비롯한 24개 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동부 지역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한데 아직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까지는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의 쟁점은 사인보다는 과연 숨지기 직전까지 응급조치가 이뤄졌는지, 혹시 플로이드의 약물 과다 복용이 질식사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재개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 증언대에는 플로이드의 사망 선고를 한 응급실 의사가 섰습니다. Was your leading theory then for the cause of Mr. Floyd's cardiac arrest oxygen deficiency? That was one of the more likely possibilities. I felt that at the time, based on the information I had, it was more likely than the other possibilities. 의사는 산소 결핍에 의한 심장마비, 다시 말해 질식사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관 측 변호인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Hypoxia is the lack of oxygen to the brain, correct? Correct.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use hypoxia that would still be considered asphyxiation. Agreed? Correct. Drug use. Certain drugs can cause hypoxia. Agreed? Yes. Specifically fentanyl. That's correct. How about methamphetamine? It can. Combination of the two? Yes.
변호인 측은 플로이드의 사망이 질식사인 것은 맞지만 질식을 유발한 원인이 백인 경관의 목누르기가 아닌 다량의 약물 복용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플로이드의 체내에서는 변호인이 앞서 언급했던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이는 플로이드가 불법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다만 응급의사는 플로이드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에 있던 경관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 데릭 쇼비는 현재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의학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여론에 반해 재판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 또는 무죄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높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의원직에 출마를 선언한 한인 후보의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떠나 같은 공화당 소속 한인 의원들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등 비난을 사면서 향후 선거 캠페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는 텍사스 제6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 세리 킴입니다. 지난 31일 한 정치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리 킴 후보가 중국계 이민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지역 언론인 댈러스 모닝뉴스가 처음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김 후보가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이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세리 킴 후보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발언은 중국계 이민자가 아닌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자신을 마치 미국 내 아시안 혐오의 중심에 놓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세리 킴 후보를 향한 역풍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세리 킴 후보를 지지했던 공화당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도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영킴과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세리 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이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가 전합니다. 오늘 태스크포스 협의회는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동북부 한인연합회,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YWCA,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등 한인단체 대표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우리 활동을 갖다가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대응 매뉴얼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참석한 다른 단체장들은 매뉴얼 배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각 단체장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과거에서부터 발생해왔으며 최근 급증하고 또 이슈화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고 혐오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 단체장들은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홍보,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매뉴얼 배포와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는 태스크포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각 단체별 활동 상황을 체크하고 함께 동참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연금 수령 대상자들에게 3차 경기부양금 1,400달러를 지원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연금 수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3차 경기부양금 1,400달러 지급을 시작합니다. 일반 납세자보다 지연됐는데 사회보장국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직장을 다니며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연금 SSA,
저소득층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SSI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이번 주부터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받는 방법은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방법대로, 은행으로 받으셨으면 은행으로, 수표로 받으셨으면 수표로 그렇게 그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라도 수입이 발생해 매년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지난 2019년, 2020년 세금 보고 자료를 통해 경기부양금이 이체됩니다. 세금 보고 면제자는 별도의 세금 보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본인이 사회보장연금 받는 루트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 세금 보고 환급은 예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환급 기간인 3, 4주보다 1, 2주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금 지원에 따른 인적 자원의 부족,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이 리모트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업무 처리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연금 수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일반 납세자에 비해 늦어진 절차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가 무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는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한인들을 위해 북가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AACI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AACI는 LA와 동일하게 한국어로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히스패닉계 2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LAPD는 어젯밤 9시 10분쯤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들은 차 안에서 아파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55번 프레이 확장 공사가 내년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총 4억 7,400만 달러를 투입해 405번과 5번 사이 4마일 정체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일반 차선과 카풀 차선이 각각 한 차선씩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사업 일체를 공식 종료합니다. LG전자는 계약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만 휴대전화를 생산하며 기존 사용자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만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 휴대전화 사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백신 접종자들에게 진단 결과 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백신 접종자들은 진단 결과 없이 상점 방문 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역시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